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어제 밤에 그 파이 앱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 보이죠? 니콜라스 박사인데, 니콜라스 박사가, 파이 월렛, 파이 지갑에 대해서 FAQ를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뭐 거의 그 노숙자 스타일의 모습인데 개발자다 보니까 이제 밤샐 일이 많을 거예요. 뭐 때문에 밤새겠습니까? 뭐 파이 열심히 그 메인넷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은 밤새고 눈이 충혈된 것까지 보이니까 한 일주일은 밤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그런 모습이 기존의 암호화폐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 파이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더 갑니다. 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파이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공급이 빠질 수가 없죠. 공급량이 많다, 적다, 이게 빠질 수가 없겠죠. 그 파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은 당연히 공급량을 제일 처음 얘기합니다. 개나 소나 다 캔다. 뭐 거의 뭐 1,000억 개 가까이 된다. 아, 이건 맞는 말이에요. 개나 소나 다 캐고 있고, 그리고 1,000억 개 가까이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 개나 소나 다 캐는 파이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그거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지적받을 만한 일 아닐까요? 누구나 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신뢰성이 높고,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하고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나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파이의 가격의 결정은 공급이, 크게 좌우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좌우하는 거는 공급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그리고 공급도, 어, 무한정 공급하는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뭐 점차 줄어드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식시장에서도 자사주 소각한다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확 뛰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파이는 변해갈까요? 자, 먼저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금이 비싼 이유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금이 비싼 거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한다.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누구나 갖고 싶어 한다는 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수요가 많다는 거죠. 누구나 금을 사고 싶어 하고 또 갖고 싶어 하는, 보관하고 싶어 하는 그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다. 희소 가치가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공급이 딸린다는 거죠. 즉 수요는 많고 공급은 많기 때문에 금값은 비쌉니다. 자, 이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희소 가치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죠. 비트코인은 뭐 암호화폐계의 뭐 현재로서는 대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2,100만 개라는 희소 가치가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하고 가격이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교환 가치로서의 부분이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교환 가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화폐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금이나 비트코인이 이 교환 가치에 있어서 교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는 거는 워낙 가격도 높지만 시장에서 교환을 많이 하려면 그만큼
수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환가치로서의 가치는 높지만 화폐로서의 기능은 좀 약하다,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파이코인은 과연 누구나 갖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을까요? 자,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그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은 수요는 현재 캐는 사람 말고는 시장에서 이거를 찾는 사람은 없죠. 즉, 아직 실물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즉,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수요가 아니고 대기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급. 당연히 공급은 너무 많아요. 이전에 제가 계산해 놓은 표도 있지만 거의 1000억 개 가까이 되고, 현재 몇 개를 목표로 해서 발행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세 번째, 교환 가치로서의 목표를 파이는 지향을 하고 있죠. 즉, 마켓플레이스나 통화를 목표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물이라기보다는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통화로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1000억 개 가까이 된다, 이렇게 추측하고, 그게 또 저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니콜라스 박사가 화면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표가 거의 파이 앱에 항상 대문에 걸려 있었던 표인데, 그래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자, 현재 시간당 0.2개를 채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메인넷이 오픈되면은 이게 0.1개로 반감기를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메인넷 오픈 이후에 1억 명을 도달했을 때, 그때는 또다시 반감기를 맞이해서 0.05개가 되고, 그리고 10억 명이 됐을 경우에는 채굴 중단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위에는 마인이라고 썼는데 그 옆쪽에 베이스 마이닝 레이트라고 돼 있고, 밑에 TBD에 보면 MINT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MINT, 화폐를 주조하고 발행한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파이코인은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채굴하는 것보다는 화폐를 발행하는 걸 내가 갖는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어쨌든 1억 명이 되면 0.05, 그리고 10억 명 가까이 되면 이제 채굴 중단이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무작정 막 찍어내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이코인을 언젠가는 줄어들면서 언젠가는 중단이 되는 그런 것이 예정돼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보통 한국은행이나 미국 달러 같은 경우도, 원화나 달러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을 보면서 이 달러나 원화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 더 찍어내서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고, 시장에서 공급이 너무 풍부하다 그러면 이자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보통은 각국의 통화 기관들이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죠. 파이코인은 더 찍어내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제 중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딱 멈춰질 거예요. 아니,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딱 멈춰질 거예요. 공급이 멈춰지면 당연히 희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니콜라스 박사가 어제 FAQ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래 수수료 개념입니다. 자, 거래 수수료는 뭐냐면 지금 파이의 월렛이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픈돼서 사람들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테스트 파일을 보낼 때 수수료를 밑에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0.01로 그 기본으로 돼 있어요. 1파일을 보내든 10파일을 보내든 0.01의 그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FAQ 어제 발표한 FAQ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래 수수료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콜라스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쓸모없는 거래로 블록체인 스팸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막 자전거래라든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래픽 발생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 혼잡식 거래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 그 거래 성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 수수료가 높은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아질 거를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막 그 트래픽 잼이라고 그러는데 그 혼잡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래 수수료가 높은 것부터 거래를 차근차근 시켜서 교통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Q. 거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0.01입니다. 현재 테스트 파이의 그런 경우에 0.01로 책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 수수료는 누가 갖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자, 거래 수수료를 누구한테 줄까? 내가 누구한테 10파이를 보냈는데, 거기에 0.01 파이가 거래 수수료로 발생한다면, 그게 누구한테 갈까요? 니콜라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수료는 현재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파이 소각장. 이 테스트 수수료는 파이 소각장에 저장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각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식 메인넷이 나오면은 이 수수료를 기존에는 소각장으로 보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억 명이 되면은 파이 채굴이 중단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파이를 채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공급할 파이는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그 파이 소각장에서 다시 꺼내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공급은 딱 이 10억 명이 도달할 때 중단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것 중에 일부를 떼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들어오는 가입자들한테 아주 낮은 채굴률로 되겠죠.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모아서 채굴 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파이 생태계를 위해서 좀 더 건전하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는 공급이 무제한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딱 끝날 거예요. 끝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소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이 파이의 개수나 양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파이를 채굴하는 사람들은 단시간 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2년, 3년 정도 지났을 때, 즉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활성화됐을 때 그때는 이 파이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수수료 때문에
계속해서 시중에 공급되는 파이의 양은, 유통되는 파이의 양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파이의 가격이 점점 높아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의 공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높아질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저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메인넷이 오픈되고 거래를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지만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분명히 시중에서의 유통량은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